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고명훈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언팩 행사 이후에 삼성 스토어 직접 가서 갤럭시 Z 폴드 6와 또 플립 6, 또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을 저희가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오늘은 좀 이 신제품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이나 좀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삼성전자에 좀 취재해 봤습니다. 네, 이번 신제품 중에 갤럭시 버즈 3 같은 경우는 초기에 품질 논란 등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티나 영상들에 올라온 댓글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이런 의견들 취합해 봤는데요. 삼성전자로부터도 답변도 받았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도 받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해소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이런 모바일 신제품과 갤럭시 AI 기능에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폴드 6와 플립 6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요. 용수 기자님은 갤럭시 AI 기능 중에 좀 어떤 기능이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실시간 통역 기능이 제일 유용할 것 같아요. 해외로 뭐 취재 나갈 때나 외국인들 대상으로 취재를 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이런 서드파티 앱이 몇 개나 될까요? 뭐 기본적인 메시지 앱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DM, 뭐 라인 등이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네, 좀 삼성전자 측에 직접 취재해본 결과 이제 카카오톡, 라인, 위챗, 왓츠앱,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인스타그램 DM, 그리고 시그널, 구글 미트 이렇게 총 9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다양한 국가와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 뭐 무역업계나 뭐 외국계 회사 재직하면서 본사와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런 앱들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Q&A 식으로 저희가 한번 빠르게 궁금한 부분들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AI는 어느 기종까지 지원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기종부터 갤럭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갤럭시 S22 시리즈와 또 갤럭시 Z 폴더블 4 시리즈부터 적용되고 태블릿은 갤럭시 탭 S8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즈는 갤럭시 버즈 FE를 시작으로 갤럭시 버즈 2 시리즈, 갤럭시 버즈 3 시리즈가 사용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6.1.1 버전이 지원되는 계정은 다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시는 분의 계정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해보시고 이전 모델에서 AI 기능을 잘 사용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다른 사용자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요. 네, 갤럭시 워치 7이 출시된 이후에 배터리 소모가 너무 빠르다 이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좀 삼성전자한테 물어봤는데요. 그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의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웨어러블 기기들, 심지어 아이폰에서까지 구매 직후 배터리 최적화를 위해서 배터리 학습 모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용자 이용 습관을 학습하기 위한 것인지 불량 제품인 것인지 빠르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갤럭시 워치 울트라 47mm 모델이 삼성전자닷컴에서 무려 83만 6,800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되게 비싼 가격인데 좀 그만큼 사용자들을 위해서 좀 빠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수의 센서가 추가되면서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잠깐 충전되는 듯 하다가 경고 표시가 나오는데요. 갤럭시 워치 7과 울트라는 센서 정확도를 이전 모델보다 좀 높이기 위해 후면 센서부 디자인을 새롭게 바꿨다고 했는데 3개였던 기존 센서를 4개로 늘리면서 정확한 헬스 측정이 가능해지긴 했는데 내부 무선 충전 코일의 거리가 좀 멀어져서 이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외부에서 이 워치 충전을 하고 착용하고 나가면 외부에서 뭐 배터리가 부족해서 다시 충전해야 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서요. 제가 충전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다이빙 모드는 저희 제품에는 없는 타사 제품에 있는 기능으로 갤럭시 워치에서도 현재 수영 운동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은 없습니다. 좀 이런 딱딱한 답변을 좀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애플 워치에 있는 수심 측정이나 이제 다이빙 계획 등 다이빙을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아쉽게도 아직 갤럭시 워치 7과 울트라에는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나올 갤럭시 워치 A3는 나올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워치 삼성페이 유무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유일하게 2016년에 출시된 갤럭시 기어 S3에서만 삼성페이가 지원됐습니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작은 기기에 기존 삼성페이를 사용하는
사용하던 MST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좀 배터리 수명과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드웨어가 발전을 거듭하지만 아직까지도 힘든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워치 유저고 또 삼성페이도 잘 사용하는 유저로서 계속해서 이 기능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던 갤럭시 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갤럭시 링이 미처 몰랐던 기능부터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링의 정확한 기능인데요. 단순히 수면 측정만 있는 줄 아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메인 기능을 한번 말씀드리면 에너지, 수면, 심박수 측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제 활동 추적, 자동 운동, 생리 주기, 스트레스 점수 측정, 에너지 점수 측정, 혈중 산소 측정, 코골이 감지, 가속도 센서 등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작은 링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세상 많이 발전했죠. 그렇지만 수영 등 물에서 하는 운동은 측정할 수 없고, 그리고 계단 오르기 이런 층계가 바뀌는 이런 운동은 좀 측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너무 많이 발전한 건 또 아닌가 봐요. 네, 갤럭시 링은 사이즈마다 배터리 양이 달라서 충전 효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5에서 7호는 18mAh로 6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8에서 11호는 19.9mAh로 역시 6회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2, 13호는 23.5mAh로 하루 더 추가된 7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수면 측정과 헬스케어 기능들이 중심인 이런 갤럭시 워치랑 링을 이렇게 동시에 착용했을 땐 또 어떻게 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역할을 분배해서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같이 착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배터리 성능도 향상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갤럭시 링을 보면 심박수와 수면만 측정하고요. 갤럭시 워치는 혈압, 체성분 등 거의 대부분이 워치에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능이 있다면 갤럭시 워치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링을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반지는 사이즈마다 무게도 역시 다른데요. 먼저 5호 경우는 2.3g, 13호까지 있는데 13호 같은 경우는 3g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각각 사이즈가 다 다른데 사이즈마다 좀 무게도 다르겠죠. 이번에 출시된 버즈 3 시리즈가 한쪽 이어버드가 4.7g인데 이거랑 비교하면은 뭐 3g이라고 하더라도 무게가 상당히 가볍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에 뭐 낀 듯 안 낀 듯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반지 착용할 때도 막 불편하신 분들은 착용 안 하시잖아요. 그 정도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 링이 나오기 전에 오우라 링이라고 타사 경쟁사 제품이 있었잖아요.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갤럭시 링이 이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롯이 삼성전자닷컴과 삼성 스토어에서만 판매되는 갤럭시 링 가격이 49만 9,400원으로 돼 있거든요. 타사 제품인 오우라 링 기기값은 299달러, 이제 한화로는 약 41만 2천원으로 기기값은 갤럭시 링이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오우라 링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구독비 1만 원씩 내야 하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보면 갤럭시 링이 더 저렴하니까 헬스케어나 수면 측정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갤럭시 링을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만 무성했지만 원래 처음으로 공개된 갤럭시 링입니다. 처음으로 출시된 만큼 기능들은 아직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특히 갤럭시 링이 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미디어 컨트롤이나 설정 앱 등 실용적인 기능들이 없다는 불평이 제일 많았습니다. 뇌피셜을 일으켜보면 이런 불만사항들을 갤럭시 링 다음 시즌에 하나씩 추가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버즈 3 시리즈는 갤럭시 AI가 탑재됐는데요. 디자인적으로 많은 부분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뭐 예쁘긴 한데 출시 직후 품질 저하 이슈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좀 논란이 많이 됐죠. 그래서 버즈 3를 10개 사놓고 불량률을 조사하는 영상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뭐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갤럭시 AI가 들어갔고 디자인이 변경되고 또 초고음질 UHQ 기능 등 새로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됐는데 좀 그 과정에서 QC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삼성전자도 지난 7월 19일에 공식 출시 날짜인 7월 24일까지 이제 모든 프로세서를 좀 꼼꼼히 점검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 이런 공지사항도 올렸는데, 사실 기존에 입고됐던 제품들도 교환되는 형태라서 좀 아직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공지사항 올리긴 했지만 공지사항을 두고도 또 많이 많았어요. 공식적인 뭐 정식 리콜이 아닌 대리적인 교환 및 환불을 공식 삼성닷컴 사이트에만 올려놓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을 뿐더러 대리점 재량이기 때문에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네, 이번에도 삼성전자 대응이 좀 너무 아쉽네요. 네, 아이폰의 블루투스로는 연결이 되지만 갤럭시 이제 2024 폴더블 시리즈랑 이제 몇몇 제품과의 음질 차이가 크다는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삼성전자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안정적인 고역 재생이 가능한 평판 트위터가 2way 스피커에 새롭게 적용돼 재생 대역이 2배로 확대됐으며 고급 음향 기기에 채용되는 듀얼 앰프 시스템도 탑재돼 언제 어디서나 왜곡 없이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사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독자적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 SSC가 적용돼 24비트 96kHz의 초고음질 오디오를 지원함과 동시에 오디오 본연의 소리에 더욱 가까운 감상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만 96kHz는 초고음질 오디오는 갤럭시 Z 폴드 6, 플립 6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제대로 된 버즈3 시리즈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라는 거잖아요. 갤럭시 S24로 최근에 바꾸신 분들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그리고 플립 6는 갤럭시 AI를 탑재하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성이 많이 개선됐는데요. 그렇지만 뭐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와 버즈 3 시리즈, 그다음 갤럭시 링에 있어서는 QC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갤럭시 워치 4를 좀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잦은 오류가 있어서 이번에 워치 7은 좀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울트라 가격이 너무 비싸게 출시가 돼서 이게 실제 이 가격을 내고 사용할 만한 제품인가 저도 좀 더 알아보고 대여를 해서 써보고 좀 더 그런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비싼 가격이라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구매하실 때 조금 망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번 리뷰 촬영 때 이번에 나온 폴드 6, 플립 6 체험해 보면서 사실 저는 벌써 갈아탔거든요. 플립 6인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나 이런 갤럭시 AI 기능들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며칠 되진 않았지만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웨어러블 기기는 사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갤럭시 AI라는 좋은 기능을 넣었음에도 QC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제품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버즈 3 같은 경우에는 QC 이슈가 있는 제품들을 확실히 교환이나 환불이나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좀 낮춰주고, 갤럭시 링은 좀 더 유용한 기능들이 다양하게 추가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2024년 갤럭시 신제품의 핫 이슈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이슈를 비롯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삼성전자에 추가적인 취재를 해서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고명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빠이.